1번. 됐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선민 의원과 시민안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거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15쪽 의안번호 305호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 안 제5조 지원의 종류, 안 제6조 및 7조 심리회복 지원 및 임시거처 지원, 안 8조 및 9조 긴급생활용품 지원 및 지원금 신청, 안 제10조 지원금 수령 자격,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및 한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참고사항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조례 제정 동의, 입법 예고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성별 역량 분석 평가, 기타 참고사항 등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화재 피해 주민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화재를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재 피해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 피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호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3호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호 해당 화재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호 화재 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호 심리회복 지원, 2호 임시거처 지원, 3호 긴급생활용품 지원, 4호 그 밖의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리회복 지원. 1항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 3당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7조 1항 시장은 7조 임시거처 지원. 1항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긴급생활용품 지원.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생활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화재 피해 주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 수령 자격.
지원금은 화재 피해 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화재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1조 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환수,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 신청서. 이상 거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305호 거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원 발의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불의의 화재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선민 위원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7페이지 직접적인 피해라고 이래 돼 있어 놓으니까 그러면 간접적인 피해도 있습니까? 이게 직접적인 피해라는 거는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예. 예, 말씀 그대로 어떤 본체 구조물에 직접적인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여기 빈집 때문에 질문을 사실은 하려고 그랬는데 빈집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네. 그죠? 빈집의 경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네. 그죠? 예, 해당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 빈집하고 제 집하고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빈집에서 뭐 애들이 장난을 쳤던 뭘 했던 빈집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집이 피해를 봤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빈집에 경우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지원 대상이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 이게 이제 이런 게더라고요. 이게 지금 각 면동별로 보면 우리 아주동도 그렇고 빈집들이 있습니다. 우리 능포 제 동네도 제가 태어난 동네도 빈집들이 붙어 있어요. 또 희한하게 빈집들이 붙어가지고 살고 있는 집은 또 한두 개고 빈집들은 서너 개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나 애들이 좀 이렇게 거기서 장난친다든지 뭐 어떤 이렇게 이제 뭐 불놀이를 한다든지 뭐 사고가 나가지고 불이 나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빈집을 제외해 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는 살고 있는 집에서 연기를 마시거나 혹은 옮겨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외 대상에 그래서 이 빈집은 따로 보상 뭐 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이 화재가 났을 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뭐 제2조에 뭐 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제시에 이제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 또한 그 집으로 주민등록이 이제 옮겨져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그 물론 그건 알겠는데 이제 그 집에 살고 있는 이제 빈집 옆에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를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있단 규모의 말이죠. 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이제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되고 그 범죄자나 뭐 어떤 뭐 행위를 원인 행위자한테 나중에 뭐 구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이제 검토해야 이게 또 될 것 이제 같습니다. 사조의 적용 범위가 안 되는 거에 이 빈집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420페이지 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 신청서인데 이거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이거는 소방서 추사입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뭐 이게 뭐냐면은 지원금이니까 돈이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이걸? 판단은 이제 나중에 요 뒤에 보시면은 4조 실제 5에 예. 4조 5호에 보시면 이제 화재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이제 문구가 나옵니다. 요 이제 판단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요 내용들은 이제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국소장 회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이제 요 아니 소방서 추산이 제일 지금 정확- 모든 자료들은 다 소방서 소방서 추산, 추산이죠. 피해 금액이고 건수고 다 소방서 추산. 그렇지 이제 그래야지 신뢰가 가고 소방서에서 요 정도는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지급이 돼야 되겠다 했을 때 국소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신청자는 많이 놀랍고 신청할 끼고 아니 금액은 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 가지고 그만큼 신청을 해라라고 식비는 8천 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예. 하여튼 어쨌든 그 전국에서도 지금 우리 거제가 이게 지금까지 이게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의아해하고 요걸 또 우리 김선민 위원장께서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소방서가 판단하는 부분은 이제 복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조례 안에 담긴 거는 복구하는 동안에 이 주민들한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뭐 긴급 생활 대책 이런 거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정되기, 이제 우리가 지정하려 하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화재나 이런 거 됐을 때 지원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예, 421페이지에 보시면 예.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예. 3조 나항에 사회재난이라고 이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사회재난을 인정될 경우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구호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뭐 부호품이나 이런 거지 뭐 따로 뭐 추가로 뭐 더 지원하는 건 없었습니까?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 할 부분 거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재난이 이제 대규모 범위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이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피해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근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즘 보니까 뭐 하도 화재가 많이 나니까 이게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뭐 좀 뭔가라도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부분은 빨리 조례를 지정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선민 위원장하고 과장님께서 좀 잘 좀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례 제정에 고생하신 우리 김선민 위원과 관련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또 화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또 우리 즉시에서 우리 시 의원들도 지금 거제시의 화재 피해 현황에 대해서 속속히 지금 그 카톡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조례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몇 가지 조금 제가 경남도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보니 거기에는 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 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우리 시는 좀 취지가 좀 다르고 이제 아까 경남도 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제 저소득층. 화재 결에- 예, 저소득층 이제 복구에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런 부분 까지.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예. 아, 그 대상입니까? 아니면 거기까지입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도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래서 경남도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 같이 쓸수 예산을 있을 해서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예. 뭐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지금 이 조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연평균 예상 적용이 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제 추산은 사실 어렵습니다만은 소방서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은 최근 5년간 이제 한 200건 정도의 200건. 화재가 발생을 하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의 이제 재산 손해액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실제 요 지원 대상이 되는지 하는 이제 그런 분류까지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렇죠. 예. 사조의 그 적용 범위에서 상당히 이제 그 또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예,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 예. 그 지금 지원 기간이 최대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경남에는 지금 일주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상당히 좀 우리 거제시는 좀 유하게 2주 정도 잡아줬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이제 14일로 보면은 이제 경남도에서 만약에 7일간 지원을 한다고 보고 최대 이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7일간 일주일 더 이렇게 하는 걸로. 예. 그리고 그 세대 구성원이 또 여러 인대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남도는 3명 이상의 구성원이 됐을 경우에는 2배까지 지원을 한다는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의 언급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조례라고 하면은 한 가정당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등록되어 있는 그 세대 수 세대 원수입니까? 세대 원수. 세대 원수가 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5명이면 5명이 다 예,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아까 조대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예. 된다고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국소장 회의를 통하든지 예, 아니면 예. 이제 소방서, 의용 소방대 있는 관계자들 모아서 뭐 이제 구성원들 만들어서 예. 뭐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구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별도 없고. 예,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선민 의원님과 시민안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선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제시에 조금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서 거제시 긴급 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안에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자연재해, 사회재난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조항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지원이 되려면은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예.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아니, 사회재난의 그러니까 우리- 범위가 또 상당히 넓습니다. 네네네. 있는데. 예, 그 규모에 미달할 경우에 예.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로서도 가능하고 또 지금 이제 우리 김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더 세세한 부분까지 하겠다 이 말씀이죠. 더 경미한 부분부터 이제 올라갈 수 그러면 사실 이 또 뭐 어떻게 보면 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거제시는 지금 풍수해 관련해서 또 지원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재난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 또 좀 더 많은 분들의 어떤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로 또 조례를 또 이 조례 역시 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풍수해 피해 주민에 관한 뭐 지원 조례 이런 게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새로운 이런 조례가 자꾸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풍수해 생각하거든요. 같은 경우는 이제 풍수해 보험이 따로 네네. 있고 또 우리 이제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이제 파손 정도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이 별도로 또 지급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예, 뭐 화재도 뭐 역시나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조례를 받아보고 좀 타지 자체도 좀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쪽에 하필이면 불난데가 삼성중공업 그 직장주택조합이라서 피해자들 중에서 저희 회사 동료들이 같이 반에서 일하는 동료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듣지 않겠습니까? 그 피해 정도가 차이가 나죠. 뭐 저 이편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예, 뭐 층별로도 차이가 6층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약한데, 그 어찌됐든 피해가 복구가 되는 그 기간이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14일까지 해주는 거 참, 앞전에 14일 해줬죠. 14일 해주고 또 완전 또 6층 이하로는 내가 알기로 3주까지 해준 줄 아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애매하게 안 걸렸던 분이 나는 내대로 나 8층 살지만 나도 이 집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이 14일이라는 게 실제로 해보니까 한 3주 정도는 해야 내가 보니까 뭔가가, 예. 이게 뭐 길면 길수록 좋겠지만, 근데 그때 사실 이야기 나왔던 게 이 3주를 안 해준 건 아니고 6천까지는 또 3주를 해줬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 제시에서 해줬거든요. 그때 내가 보니까 부시장이야 주재 회의를 해가지고 심각한 정도가 있는데 3주를 해주자 이렇게 된 게 있으니까 저는 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면 좀 넓게 지원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게 아니라 금액을 정했더라고요. 5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했는데 우리가 3주를 한다고 해도 500만 원 이상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일비,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인당 7만 원씩 주는 게 아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3인 가구다. 이러면 일비, 식비에. 숙박비가 예, 이제 7만 원이 인당? 예, 아니요. 1박에. 그러니까 세대당 세대당 7만 나오고 예, 그 그다음에 세대 세대분들은 일비 식비 이래갖고 예, 2만 5천, 식비가 2만 5천 원. 8천 원씩 한 명당. 한 명당 뭐 예.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뭐 흔히 뭐 3주 해봤자 21일 해봤자 하루 10몇만 원 치면 2, 300만 원인데 그 그래, 예. 예. 고성군에는 500만 원을 해놨더라고요. 기간보다는 금액을 해놨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그분 집을 못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주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뭐 본인도 수용하고 나갔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또 다른 동네 이렇게 조례 중에서 특히나 이제 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복구비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깨놓고 얘기해서 뭐 정규직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다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지만 일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럴 때 불이 났다고 가정한다면 이 개인적으로 복구가 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아직 그 불은 타버렸는데 안에 인테리어도 사람이 살만한 인테리어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전소는 2천만 원, 반소는 1,000만 원, 부분소는 뭐 500만 원 이래가지고 그 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다양하게 뭐 이렇게 지원의 방안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 또 좀 한 게 그 서류 제출 기간이 30일 아닙니까? 그죠? 이제 불나서 정신 없는데, 물론 30일도 짧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복구하고 이런 경황이 없는 와중에 30일도 좀 그렇고 한 45일 정도로 좀 늘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기간도 좀 늘리고 신청 기한도 좀 늘리고,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 뭐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 지원 일자하고 신청 일자는 지금 오늘 여기서 14를 20일로 바꾸고 아니면 뭐 31을 45로 바꾸면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떨까? 항상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가정하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억지로 그 바깥에 있으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들어가려고는 하는데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 최대 지원폭을 한 3주 정도 하는 건 어떠신가 의견 드려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화재 현장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세대별로 좀 차등은 있습니다만은 7일하고 최대 예. 15일간
예,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2주까지 지원한 건 아니고 3주까지 지원했던 건 아니고 최대 15일이었습니까? 예,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14일로 할 것인지 뭐 며칠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화재 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또 심지어는 그 특약까지 가입을 해서 임시 주거에 관한 그런 기간까지도 이제 특약에 가입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개인 화재 보험을 넣는 경쟁이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좀 드물죠. 한 달에 1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개인이 잘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룸 가지고 있는 원룸 업자들이야 그 원룸 전체를 다세대 주택으로 해가지고 다 가구 주택이죠. 다 가구 주택이니까 그냥 통째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보험을 넣을 수 있지만 일반 가정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화재 보험 월 10만 원짜리 넣기 힘듭니다. 사실은 대부분 없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넣고 계십니까 혹시? 안 넣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보험을 넣은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이미 빠지니까. 그래 이제 이 조례가 타시군도 이제 재정 막 하는 단계에 있고 단계에 또 기준도 뭐 네. 천차만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어떤 뭐 개정상이 생기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런 건의가 항상 이제 뭐 이게 뭐 김선민 의원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조례하러 갔더만은 이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우리 지역구 내에 일어났던 화재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대규모 화재가 저도 그제도 와가지고 저 정도 아파트가 탄 화재는 처음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선례가 생기니까 예,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뭐 그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합니다. 뭐 저도 강하게 어필하기보다는 그런 게 어떨까 건의를 좀 드려보는 바입니다.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지원의 폭을 늘라는 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거니까. 예, 뭐 우리 그 김선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을 많이 해줄수록 좋죠.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가 재난 및 안전기본법이라든지 또 우리 거제시 사회재난 관련된 조례에서 그 법령과 그 조례에서 근거해가지고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조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고현동이 평안세상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회재난법에 따라서 기간과 금액에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 그 사회재난으로 인정받은 그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이재민 구호 기금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그 이재민으로 판단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이태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운영간에 이제 실제 그 사각지대에서 받는 분들의 피해가 뭐 3주 이상 그리고 뭐 이제 신청하는 서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내 상황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신청 일수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런 단계까지 왔을 때는 또 뭐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기적으로 소방서 받아보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잘한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기 전에 네. 한번 쭉 내려서 봤는데 화재 피해만 지금 벌써 올해 들어 30건이 나왔는데 경미하든 그렇죠. 뭐 네, 크든 30건이 나와 있던데 그런 걸 미뤄봤을 때 좀 진작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거 아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화재는 늘 났으니까.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신검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사실은 이게 노인 가정이 불어나다 보니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방송에도 보면은 인덕션을 켜놓고 자기가 뭐 잔다든가 이러면 화재가 났다. 오븐에도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화재가 나는데 치매 환자들이 많이 그렇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스 뭐 물론 젊은 사람도 가스 켜놔놓고 어디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이게 아마 조례가 꼭 필요해서 그런 분들을 혜택을 최대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신검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어쨌든 조례가 적용이 되면 부서에서 좀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좀 부탁 잘 드립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은 안 넣었다. 아유. 의사일정 제6항 그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정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장 조성천입니다. 안번호 311번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상에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 유통사업을 포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상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강급자재와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의 우선 사용 규정을 정비하고 공동수급 분할, 발주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범위를 제정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간 불효한 가당 경쟁을 자유토한 그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강급자재와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역건설 노동자 고용 공동도급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용어 변경,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른 용어의 띄어쓰기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5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분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신규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지역건설산업이란 지역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거제시 이하시라 한다. 지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사업 건설 용역을 말한다 부분을 지역건설사업이란 거제시 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라 2조 1호에 따른 건설산업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 유통 사업을 말한다. 이 범위를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항의 건설산업 부분을 지역건설산업으로 바뀌었으며 3조의 시장의 책무에서 1항 시장은 거제 시장은 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소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건설산업 부분은 떼어쓰기 부분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부분입니다. 업체 간 불필요한 가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이 부분에서 업체 간 불필요한 가당 경쟁을 이 부분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가당 경쟁에 따른 명확한 정의가 불가하고 정의가 불가한 부분 문구를 책무로 두는 것은 부적절한 사항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 실태조사 부분입니다. 조례 이 부분은 조례 내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설 관련 협회 부분을 지역건설 산업 관련 단체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 2의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에서 장비의 사용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정 경쟁을 해치는 조항으로 건의계의 삭제 권고를 따라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이 부분에서 건설업자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5조 3에 지역건설 노동자 고용 부분에서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5조 4에 공동도급 활성화 부분에서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해 분담 이행 방식 또는 그 공동 이행 방식,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 도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구성부분입니다. 이때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성평등 기본법 21조 2항에 따라서 당연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이 분류하여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항에 시에서 추천한 자 이 부분을 법제처 입법례에 따라서 사람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 부분에서 간사는 건설 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설 업무 담당자가 된다. 이 부분을 간사 서기는 지역건설 산업 업무 담당 공무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 1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있는 사항으로서 별도 규정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85페이지 의안번호 제311호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이 주요 내용 3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상남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정의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 유통업을 포함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적 요소의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지역 건설 산업의 정의에 대해서 좀 다른데 이렇게 건설 자재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이래가지고 아마 이게 좀 바뀐 겁니까? 예, 바뀐 사항입니다. 딴 데도 조례를 보니까 뭐 이게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하던데. 이게 보면은 범위가 확대된 사항인데 다른 법에 의하면 전기, 소방, 통신 등은 별도로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쪽 부분에서도 이걸 적용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은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자재 유통이라는 부분에서도 강급 자재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게 지금 이래 하면은 업체는 약 한 116개 업체가 늘어나집니다. 몇 개요? 116개 업체. 116개 업체. 예. 다른 법에 의해서는 약 한 99개, 99개가 되고, 그다음에 제조 유통 부분에서 7개 해가지고, 그 정도 이제 범위가 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의 관급 자재 제조 유통하시는 분들의 혜택을 보게 되시겠네요.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을 저희 기존 당초 있는 조례에 대해서도 하고는 있었는데, 네. 이제 전기나 소방 이런 부분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었고, 이번에 범위를 확대되는 부분에 범위를 잡아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통신, 소방 예. 업하고 그다음에 건설 자재 제조 유통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되는 그 범위 확대 정의 부분에 신설되는 부분은 범위 확대 일부 부분이겠습니다. 개정의 핵심이 이거죠. 요 어찌 보면 요 예. 그 확대하고 지역건설 산업의 예. 정의를 확대를 해가지고 예. 뭐 지역건설 산업을 좀 도와주겠다 그런 거니까 뭐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예 있어요. 신금자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생님 그러면 보통 입찰이 되잖아, 그지? 예. 입찰이 될 때 외부에서 입찰이 많이 되잖아, 그지? 큰 것들은 예, 그렇습니다. 입찰이 되면 그 입찰 금액 내에서
그 자재들을 거제 자재를 써라 그런 뜻입니까? 이 어떤 근데 자료를 내가 입찰을 받다 예를 들어서 외부 예. 사람인데 내가 입찰을 받다 하면 자기 소속이 다 있잖아요. 자기 그 자재대에 쓰는 데가 거기서 보통 물건을 갖고 와서 하는데 입찰은 받지만 자재는 그제 거 써라 이겁니까? 입찰은 그 이제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예. 우리 거제 제한, 도 제한, 전국 제한 일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자재들은 이제 우리가 이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이 거제도 생산되는 자재, 거제도 생산 안 된 자재도 많거든요. 아, 예, 거제도 생산되는 생산되는 자재 부분은 예. 가급적 거제도 우리 시 간내 거를 쓰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동안도 안 했습니다. 예,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근데 조례 안에 안 들어갔던 것을 이번 조례 안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사항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그 범위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그 지역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대비해서 실제로 간내냐 도내냐 전국으로 이렇게 입찰은 예. 이제 입찰은 이제 변경이 되게 되는데 그 91페이지에 거기 안 나오나요? 요 이제 추진 배경하고 개요에 보면 지역 경쟁 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일부분만 가게 된다 이렇게 결론이 이게 되는 겁니까? 그 지역에 나오는 자재인지 안 자재인지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될 때? 우리 이제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건설업 자재 제조 유통업으로 10개 울타리하고 데커, 레미콘 아스코는 우리 지역 자재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예, 예. 대부분 레미콘 아스코는 우리 지역 자재로 쓰고 있고 강급도 일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울타리 데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되어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되고 있는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아까 17개 업체들 하는 게 레미콘 아스콘이 5개 업체고 예. 그 외에 유통업체들이 12개 업체거든요. 예. 뭐 주로 울타리 데크 하는 업체들 등등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때 어차피 그렇다고 우리 거제시가 전체 도내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높으면은 그 높은 걸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은 가격이고 할 것 같으면은 거제 걸 쓰라고 저희들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 이제 가격은 그렇게 맞춰서 간다고 했을 때 품질 수준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당연히, 예. 전국구로 가는 품질하고 우리 지역 내에 또 오는 품질의 일부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단가 부분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떤 검토 내용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특정 제품을 쓸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까지도 검토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권장 조례잖아요. 권장. 예. 강제를 할 수 없으니까요. 권장을 잘 안 따르면 어쩝니까? 적극 따르도록 그래서 행정 지도하는 수밖에. 예, 행정 타 시군의 이야기 들으니까 참 행정 지도를 잘한다 하더라고요. 이 권장될 수 있도록 잘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관급에만 해당되죠.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조례상으로 우리 조례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에서도 공문도 내려왔다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네.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에 따라서는 사업까지 우리 허가나 이런 거 해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좀 시의 것을 사용하고 활용하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유투기지 확장 공사한다면서요. 근데 그쪽에 장비를 외부 거 쓴다고 건설기계 노조 위원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거기도 우리 지역의 장비 업체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하고 있다 하니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사업의 범위가 그까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기술 쪽에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민간 사업자가 발주하는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지역에 건설업이 위축이 돼가지고 지역 장비하시는 노동자들이나 사업자들이 굉장히 그게 있는데 예. 특히나 저 공사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이 조례를 보니까 네. 그래도 건장이니까 뭐 잘 건장 좀 시켜주십시오. 앞으로 뭐 이렇게 건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 지원책도 당근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판단해서 저희들 나중에 다음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규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그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